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보통 회사 면접에서 이런 질문 자주 나오죠. 자신의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를 말해보시오. 분명 내 자신의 이야기여서 금방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막상 답을 하려고 하면 최고 난이도의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단점이 그렇죠. 내 모자란 점을 솔직히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운데요. 그럴 때 문득 이런 깨달음도 생깁니다. 혹시 나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기보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래요. 단점을 알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에 대한 믿어보는 마음, 그 자신감을 멋지게 키워보는 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경기도 용인시 사랑의 요양병원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담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도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역류성 식도염은 전화나 문자 상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겪고 계신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류성 식도염 어떤 질병인가요? 네, 제가 이제 쭉 그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준비한 걸 다 못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치료를 쭉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제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먼저 그 자료를 한번 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HCL을 치시면 HCL이 의산이에요. HCL이요? 네, 의산을 치시면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블로그 뭐 카페들이 있는데 제 밑에 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댄박이라고 하시는 분이 본인이 알았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경과 또 심지어는 그 민간요법을 쓴 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그 서술을 해 놓으셨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도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 더 명확하게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한 그 체험기가 있어요. 총 23편인가 되는 글을 올리셨는데
역류성 식도염을 정말 뭐 오랫동안 고생하셨다고 그러면 한번 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덴박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에요. 네네. 거기에 보면 포스트가 지금도 아마 열려 있을 거고 아마 한동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네. 이제 뭐 인터넷 서핑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즘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처음 말씀에 이제 자신을 믿어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건강해지지 않으면 내 몸이 예를 들어서 어딘가 병이 들고 불편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병이 왜 생겼는가 그거는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요. 물론 선천적으로 좀 불편하고 문제가 있게 태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생활을 하면서 오는 본인의 부주의, 뭐 부주의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생활의 패턴, 네. 또 이런 것들이 질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 몸엔 이렇게 내가 살을 때 내 몸은 어떻게 문제가 되겠는가라는 거를 꾸준히 자신의 몸을 관찰하면 어떻게 할 때 내 몸이 불편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가 아주 특히 그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내가 전날 밤에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네.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잠은 몇 시간이나 잤는지, 또 회식은 몇 번이나 했는지, 그걸 돌이켜 보시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안 아프면 그게 좀 비정상이겠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굉장히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네. 우리의 생활 패턴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죠. 영향을 미친다고 해주셨는데 또 역류성 식도염과 또 때려야 될 수 없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HCl 바로 위산이라고 네,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위산이라는 건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먹으면 위에 관략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분문부와 유문부가 이렇게 닫혀요. 네. 닫히면서 그 안에서 이제 위산이 분비가 되죠. 네. 그러면 위산이 분비가 돼서 음식물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소화시킨 다음에 그것이 이제 장으로 내려가서 흡수가 되는 이렇게 영양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영양소로 만드는 과정에 위산이 작용해서 음식물들 전부 분해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위산이라고 하는 게 산도가 얼마나 높으냐면 1.5에서 1.6 정도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위산이 바로 나와서 이런데 아마 손가락이나 이런데 묻으면 바로 탈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강산이에요. 손가락이 탈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저기 보면 예를 잘못해서 손가락을 삼켰을 때 뼈밖에 안 남는다고 할 정도로 금방 부식될 정도로 삭는데 이런 강한 산이 나와서 우리 음식물들을 충분히 이제 부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소장에서 흡수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술을 많이 드시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과식을 하게 되면 위산의 양들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늘어나죠. 네. 또 이제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략근의 기능이 또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잠 못 주무시고 과식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워낙 좀 약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위의 기능들이 약해서 근육들도 약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산이 역류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산이 역류가 왜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장이 이렇게 위아래가 탁 막혀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산이 분비돼서 음식물을 이제 소화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언젠가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위로 올라오느냐 이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 위로 올라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물론 이제 위로 올라오는 관략근이 약해져서 온다고 말씀들은 하지만 다른 원인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원인은 예를 들어 장의 비만도가 심하다든가. 장 비만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부의 비만이 심해서 복부를 압박을 한다든가 또 뭐 복부가 지나치게 차갑다 냉하다든가 이런 분들은 장의 운동이 잘 되지를 않고 그러면서 관략근이 약화가 되니까 그 오히려 밑에서 치받쳐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역류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증상들은 이제 네. 산이 올라오니까 네. 따갑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가슴이 되게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심하다 보면 역류될 때마다 기침을 하기도 하고 자는 동안에 역류돼 가지고 자다가 그냥 무슨 기침 환자처럼 기침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관지가 나빠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오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진찰을 하냐면 네. 지금은 이제 100% 이제 그 내시경 검사를 하죠. 네. 내시경 검사를 하고 보면 이제 역류가 돼서 식도에 염증이 생기면 식도 부위가 좀 빨갛게 염증이 생기겠죠.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면 위에 염증이 있나 이렇게 보시고 조금 빨개지고 산이 위로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네. 해가지고 이제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 처방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제산제. 제산제요?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이제 좀 희석시키는 약들이죠. 네. 그다음에 하는 것이 산 분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자체 이제 세포에서 산 분비가 되는 것을 아예 차단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억제제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억제제들이 많이 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산을 묽게 하거나 네. 아니면 산을 덜 나오게 하거나 그게 치료의 핵심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만 들어봤을 때에는 네네. 산을 묽게 하거나 혹은 산을 억제시키면 네. 뭔가 소화가 조금 덜 된다거나 네. 하는 또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이 역류성 식도염을 한번 초창기에 앓게 되면 병원 가서 내시경 검사하시고 많이 불편하시군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하고서 약을 드세요. 네. 그러면 약을 먹다가 약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약을 끊으면 또 와요.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네. 증상만 없애는 대칭적인 치료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장에서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 네.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역류성 식도염이 잘 안 생겨요. 소화력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산의 분비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뜻해요. 산이 분비가 잘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위 내용물이 위장에 남아 있는 경우가 아주 많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대세김 하듯이 자꾸 위로 올라오고 역류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위산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지 네. 위산이 과다해서 오는 경우는 없는데 산이 위로 넘치니까 일단 이 산으로 인해서 오는 자극감을 당장 없애주겠다고 하는 개념으로 쓰는 것들이 제산제나 억제제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약에 보면 제산제나 억제제를 복용할 때 일주일에서 2주일 이상 복용하지 말라고 라벨에 써 있대요. 저는 확인을 못 해봐서 그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 정도로 오랫동안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인 거죠. 그렇지만 네. 역류성 식도염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짧은 시간만 복용하고 그만두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위산의 양이 줄게 되고 위산의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음식물을 들어가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지니까 위장병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 1, 2주 내에 만약에 뭐 완치가 되신다면 뭐 제산제를 쓰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산제 이외에 다른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 제산제 억제제를 쓰기 이전에는 네. 병원에서 어떤 약을 썼냐면요. 베타딘 HCl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염산을 이제 그 제품화된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산을 먹어서 산의 농도를 높여가지고
소화력을 증가시켜서 이런 걸 치료했던 거죠. 정반대의 치료를 했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오히려 그 산의 농도를 낮추는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정반대인데 네. 그럼 어떤 게 옳으냐? 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HCL을 먹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치료해가지고는 문제가 생기죠. 몸의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고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이든지 장복해서 좋은 약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다만 이제 지금까지 치료한 방식인 제산제나 억제제는 오히려 위장 기능을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위장의 기능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번 기회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병원 가갖고 뭐 맨날 억제제나 제산제나 먹었는데 왜 안 날까? 그럼 내가 이때까지 잘못 치료한 거 아닐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그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법을 좀 사용하고 있나요? 자, 일단 이제 한의학에서는 뭐 이제 마이다스처럼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했던 것을 한의학에 오면 다른 새로운 치료법이 있어가지고 금방 낫게 하고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면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지 뭐 이쪽에서 치료를 하면 갑자기 나아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다만 지금까지 이제 그 양방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네. 뭔가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점에서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생생활에서 아까 위산이 분비가 적은 것이 오히려 소화력을 떨어뜨린다. 네, 네. 이제 어릴 때 이제 얘기를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 20대 남자들 보고 저 나이는 돌도 씹어 먹을 나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실제로 돌을 씹어도 그 염산하면서 아마 되게 많이 녹을 거예요. 네, 네, 네. 어릴 때 젊을 때 이 돌을 씹어도 이 음식이 막 소화가 되고 꾸덕꾸덕 삼켜지고 바로바로 소화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그 당시에 산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산의 분비가 점점점 줄어요. 네. 또 산 분비를 줄이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혈압약에도 산 분비를 줄여요. 그래서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약이 산의 농도를 낮추는 거죠. 또 혈압이 높다고 그래서 저염식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산의 농도를 낮춰요. 왜 그러냐 하면 HCL이라고 하는 분자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H는 수소예요. 네. 수소는 우리가 물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면 거기서 얼마든지 많이 수소는 나올 수가 있죠. Cl은 염화나트륨인 소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NaCl에서. 그럼 우리가 염분을 적게 섭취한다고 했을 때 CL에 결합될 수 있는 CL의 양이 줄어드니까 네. 염산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염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뭐 단짠 그러잖아요. 달고 짜야 네, 된다 네. 그러는데 짠 음식이 사실은 입맛을 돋궈요. 네. 근데 또 짠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염산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게 되면 네. 우리 몸이 위장부터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염분 섭취를 많이 하면 콩팥이 나빠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네. 모든 것이 지나치면 좋지를 않죠. 그러나 지금 세대는 잘 보시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질병이 아닌 증상을 가지고 질병처럼 여기고 약을 쓰고 이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혈압을 낮추려면 저염식을 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낮출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대로 먹으면서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제산제 드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평생 약으로 사시는 거예요. 결국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평소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식으로 생활 습관을 좀 바꾸면 좋을까요? 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시는 분들의 대개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그런 분들이 대개 잠을 잘 못 주무시죠. 또 커피를 지나치게 드시는 분,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잘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을 혹사를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내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너 나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 라고 산도 역류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첫 번째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한 이틀쯤 굶으세요. 간헐적 자, 단식.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식이계면 동물들은 어딘가 아파요. 피부병이 생기든 감기에 걸리든 배탈이 나든 옛날에 이제 개를 키우다 보면 개들이 마루 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나을 때까지. 굶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몸속에 장기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걸 비우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식생활을 바꿔야죠. 운동을 하시고 식사량을 줄이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실 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치료에서의 첫 번째는 내가 무슨 병이 걸렸다. 내가 몸이 어딘가 아프다. 이런 증상이 오면 아까 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몸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귀 기울여야지 자신의 몸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귀 기울여 보시면 내가 요즘에 너무 술을 많이 먹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써서 잠을 못 잤구나. 이런 것들이 그 병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아픈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나중 일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심지어는 몇 년씩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쉽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서 몇 년씩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이제 귀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겸해서 생활을 같이 바꿔야 되는데 이제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느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침 치료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침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역류되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이 뚫리기 때문에 아래의 통로가 열리면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죠. 왜 위로 올라가겠어요? 아래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의 통로가 관략근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은 영향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들이 막혀서 오는 거예요. 막힌 것은 위나 장의 운동이 잘 안 되고 장에 가스가 많이 차고 복부 비만이 나면 생기고 또 뭐 하복부가 냉하고 이런 분들한테서 많이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한약을 복용하신다든가 침치료에서 막히는 것을 뚫어준다든가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등이 아픕니다. 아플 수밖에 그런가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관략근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신경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건데 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등 쪽에 있는 척추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등 쪽으로 통증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이 바르고 가슴이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등을 마사지 한다든가 등을 좀 풀어준다든가 하면 일시적으로는 풀리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영구적으로 잘 풀리려면 운동하시고 식단을 바꾸시고 생활을 바꾸시고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자기 몸을 돌이켜보고 사랑하지 않으면 질병은 날 수가 없어요. 그 병을 발견한 후에 말씀 주신 것 같은 치료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 이게 다른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하나요? 당연하죠. 이제 뭐 다른 질병으로 어떻게 보면 발전한다는 것 자체가 무지하다 내지는 좀 뭐랄까 너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서두에 뭐 덴박이라는 분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처음에 이제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한 2달인가를 먹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쓴 약은 도대체 어떤 약인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제산제고 억제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서치를 해보니까 HCL을 먹으면 오히려 산을 보강하면 괜찮구나 해서 산을 먹었더니 좋아졌다고 하는 글을 썼는데, 저는 제산제, 억제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지 산을 복용하시는 게 꼭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약이라고 하는 일시적으로 써야, 예를 들어서 뭐 HCL을 경구로다 복용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이 복용하시게 되면 내 몸에서 산을 분비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에 의존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HCL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 또 저염식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혈압을 높이는 원흉이 소금이다. 그 때문인데, 네. 실질적으로 소금이 혈압을 높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 소금을 먹고 바로 혈압을 재면 상당히 혈압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 소금이 늘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좀 시간이 지나면 염분의 농도가 떨어지면 혈압이 떨어져요. 네. 자, 잠시 동안에 혈압이 높아진 거 가지고 뇌치료를 오거나 뇌경색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모든 원인을, 범인을 소금으로 지목을 하고 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해는 염분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네. 또 너무 옅은 그 소금 농도가 옅으면 모든 병충이라든가 기생충이든지 다 살아요. 그럼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의 산도를 유지하고 또 알칼리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음양의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방에서 가장 중시하는 치료의 대원칙은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균형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하게 아파도 아픈 정도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 그렇게 살아가요. 다리 저리는 소아마비신 분이 늘 아프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리가 저리고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것 같지만 내 몸이 알아서 맞춰주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주면 그다음부터는 내 몸이 스스로 고쳐나가요. 네. 근데 그걸 고치겠다고 병원을 찾아가서, 또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실력들이 좋으시니까 이걸 고쳐주겠다고 약을 먹이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할 시점이 된 거죠.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신이 만들어준 우리의 그 인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밀하고 아주 오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약을 먹여서 막 망가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복원하고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그 좋아지는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을 의사의 경험과 지식으로 도와줘야지, 교만하게 이걸 고치겠다고 하는 결과로 지금 질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식품에만 의존하는 것도 잘못됐고 약에만 의존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고 이렇게 치료를 했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굉장히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만나봅니다.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둥글레입니다. 둥글레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남윤석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둥글레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둥글레 하면 이제 저희들이 아주 익숙하게 차로다 많이 마시는 차 것이 이제 둥글레인데 네. 좀 구수하고 누룽지 맛도 나고 그래서 저도 자주 먹습니다. 근데 이제 둥글레를 이제 한방에서는 한약명으로 그 황정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둥글레의 뿌리를 이제 말려서 건조해서 쓰는 것이고요. 이 둥글레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가 조금 차갑고 그러면서 이제 수분이 좀 많고 네. 그래서 이런 차갑고 수분이 많은 것들은 진액을 보강한다 그래서 정력을 자양 강장시키고 정력을 보강하는 약으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늘한 기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당뇨병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 속에 이제 염증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서늘한 기운들이 그런 것들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한테도 상당히 좋은 약재로 되어 있어요. 네. 또 비교적 이 약은 뭐 그렇게 크게 해가 되는 약은 아니지만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재로도 쓰이는데 약이라고 이제 그 분류가 되는 것들은 지나치게 과용을 하시면 좋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튼튼 보감을 말씀드릴 때 어떤 약재를 설명해 드릴 때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처럼 차처럼 마셔도 충분히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기관지에도 좋고 당뇨병에도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좋지만 지나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차가운 성질 때문에 오히려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양배추가 오늘 그 말씀드린 역류성 식도염에 되게 좋은 그 식품으로 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너무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둥글레 차는 여러분들 뭐 늘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드시는 정도 갖고도 충분하시지 않을까 싶고 드실 때마다 이게 나한테 뭐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정력에도 좋아질 수 있고 좋은 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그거 자체가 몸에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몸에 좋긴 한데 너무 적당히 드시는 게 네, 네,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둥글레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본인입니다.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78, 네, 몸무게는 45, 55 요래 나가고요. 네. 키는 158 뭐 이렇게 나갑니다. 45kg에서 55kg을 왔다 갔다 하시나요? 예. 55. 아, 네. 제 옆에 남윤석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친절한 상담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예, 그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기요, 목이 아파갖고 한 10월
중순부터 시작해 계속 아파갖고 네. 병원에 가니까 영양소 흡입염이라 그래요. 몇 군데 다 가도. 예. 그러니까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그게 음식을 조금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면은 예. 그 식도 넘어가면 약간 따가워요. 예. 그러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요런 한 5개월 됐어요. 아, 5개월 되셨어요? 예, 근데 처음보다도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밥도 물수 있고 이랬는데. 예. 전에는 아파가 밤에 잠도 못 잤거든요. 목이 따가워갖고. 네네네. 지금은 그 정도 아닌데. 예.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또 약간 따갑고 이래요. 예. 지금도 약 먹고 있어요. 소화는 잘 되시나요, 요즘에는? 예, 소화는 됐는데, 우리 음식을 조금 더 먹으면은, 속이 부둥하면은, 예. 그때는 좀 그런 느낌이, 목이 좀 따가운 느낌이 와요. 네, 약을 드시거나 뭐 하시는 건 평소에 드시는 약 같은 건 없으시고요? 당뇨약, 혈압약 먹고, 아. 지금은 이제 영양소 이분력 가갖고 병원에 가면서 먹는 약 먹고 있어요. 그 당뇨 혈압약은 얼마나 드셨어요? 이거 한 20년 다 돼가요. 20년. 그때는 체중이 많이 나가셨나요? 처음에 당뇨 오기 전에는 그랬는데 당뇨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체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얼마나 드세요? 그 양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혈압약은 몇 가지나 드시고? 혈압순환제 한 달 먹고. 한 알. 네. 예. 네네. 이제 혈압약 한 달 먹고. 네네. 당뇨약 3알 먹습니다. 세 알이요. 처음에는 세 알부터 드신 건 아니고 하나부터 드셨겠죠, 그죠? 처음에는 반날씩 먹고 이제 나이가 반알씩 드니까 먹고. 조금 장이 심해갖고 그랬는데 혈당 그거 재니까 6.7 나오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님 말씀하신 가장 그 불편하신 증상은 역류성 후두염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산이 예. 역류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갑고 불편하고 그런 것을 그냥 금방 없애시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병원 가셔가지고 제산제나 이렇게 드시면 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한 뭐 5개월 되셨다는데 좀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이것이 이제 만성화되면 매일매일 따갑지는 않고요. 가끔 한 번씩 따갑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질 못하니까 자꾸 위로 역류되시는 거고요. 그 역류돼서 따가우니까 이런 표현을 드리면 뭐하지만 화장실에 볼일을 봤는데 변기를 물을 내리니까 물이 안 내려가요. 그 냄새가 나겠죠. 예. 그 냄새가 난다고 이제 그 냄새 안 나게 이제 그 표백제 집어넣고 하는 게 지금 드시는 제산제나 그 억제제 드시는 거고요. 물이 내려가끔 잘 고쳐서 밑으로 쑥 빠지게끔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목구멍이 따가운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당장 염증이 있는 것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자극하는 것을 덜 자극하게끔 그 제산제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방송을 오늘 들으셨으면 아마 그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체중도 많이 줄어들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량이 많거나 과식하거나 그래서 오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오랜 세월 혈압약, 고혈압약을 드심으로 인해서 관략근이 약해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화력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역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운동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걸으시도록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앉거나 눕지 마시고 좀 걷고 이래서 좀 빨리 음식물이 내려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주무실 때는 가능하면 왼쪽이 아래로 가게 누우시는 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되세요. 왜 그러냐면 위의 모양이 왼쪽을 아래로 하게 되면 그쪽이 이제 그 왼쪽에 위가 있기 때문에 역류가 되기가 좀 잘 안 되고 오히려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반대 현상이 되기 때문에 역류가 쉽게 돼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느끼시는 분들은 주무실 때도 가능하면 왼쪽이 아래로 가게 누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입에 이제 마우스피스 같은 걸 물고 주무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 뭐왜 좋아지냐면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주무시면 코를 통해서 호흡이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음식을 먹으면 식도와 기도가 서로 이제 여닫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 네. 그거 구입이 가능한가요, 박사님? 뭐 치과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 턱관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또 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치료를 하는 전문가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부치체 치료하는 거 선전하는 거 그래서 안 드리는 것뿐이고 그런 치료를 하시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는 어쨌든 뭐 생활을 고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당장 이제 불편하신 것은 이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눕지 마시고 움직이시고 또 예. 뭐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예, 되게 예, 도움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실 때 자꾸 역류가 되시면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왼쪽이 아래로 누우시고요. 예. 그래도 불편하시면 또 마우스피스 같은 이제 입안에 넣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고 예. 주무시면 역류되는 것이 예. 훨씬 줄어들어요. 예. 먹는 차 같은 거는 뭐 없습니까? 먹는 차를 거야. 마셔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역류성 예. 식도염에 걸리신 분들은 드시지 않아야 될 예. 게 더 많아요. 오히려 커피 같은 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아, 그다음에 커피야? 커피. 예, 예. 예, 커피 이런 걸 드시면 안 돼요. 카페인이 높은 제품들은 아, 예. 오히려 예, 산을 역류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예. 이제 또 이제 산이 역류되는데 너무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또 예. 이 관략근에 수축하는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뜨거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식혀서 드셔야 돼요. 예, 예. 너무 따뜻하게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에 내가 어떤 차를 먹으면 좋은가라고 물으셨을 때 차를 드시는 것보다는 뭐 가볍게 이제 드시긴 뭐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이제 지나치게 이제 식사하시는 동안에 어머님 연세에서는 차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산이 묽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더 안 되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음식들이 자꾸 역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나쳐서 역류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역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력을 낮추는 것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차를 드시고 싶으시면 식사하시기 한 30분 전쯤에 생강차나 레몬차 같은 것들을 드시면 어머니 생강이나 레몬이요. 아, 예, 예. 생강차나 레몬차를 드시면 식사하실 때 산의 분비가 좀 촉진이 돼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산 분비가 많아지면 소화가 좀 더 잘 될 테니까 정체되지 않아서 역류되는 것이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하고 조금 정반대의 치료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고맙습니다. 해보셔가지고 도움이 안 되시면 예. 한의원이나 병원 찾아가서 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어머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거 이제 본인인데요. 네. 네. 네, 키와 몸, 네. 키는 150 사이에 몸무게는 42kg에 나이는 71예요. 네. 제 옆에 남윤석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상담 편하게 받아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위장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네. 예, 그 진찰을 이제 말하자면 내시경 해갖고 진찰을 네. 받았어요. 그랬는데 네. 이제 좀 됐어요, 그것은. 얼마나 그랬는데 되셨어요? 한 내시경을 한 2번 이상 할 정도로 됐으니까 한 몇 년 됐어요. 네네네네. 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항상 제가 위장이 남같이 많이 먹고 막 이러지는 못하고, 항상 적게 먹고, 굉장히 위장이 뭐 조금만 더 먹다든지 색다른 걸 먹으면 이거 아프고, 굉장히 뭘 음식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이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지 좀 그러지.
해충남처럼 먹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네. 이제 그 이장은 이제 그런다 그러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최고 목이 불편해요. 목이요, 네네. 예, 목이 막 1년에 감기 온 것 같이 따끔거리고, 조금 덜한 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몸이 피곤한다든지 감기기가 있으면 확 더하고,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드시는 약은 없으세요?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뭐. 그런 건 없는데, 없으시고요. 콜레스테롤이, 나쁜 목 아, 콜레스테롤의 치수가 높다 그래서 그것은 먹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네, 지금 어머님도 아까 어머님하고 저 상담 내용이 같으세요. 같으신데 이제 네. 아까 어머님은 그 고혈압 당뇨약을 쭉 복용하셨고요. 어머님은 고혈압 당뇨는 없는데 콜레스테롤을 약을 복용하셨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왜 생기느냐 하면 간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음식으로다가 막 섭취한다고 콜레스테롤이 막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몸이 필요하면 간에서 만들어요. 네. 근데 콜레스테롤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요즘 말로는 이제 HDL이라는 거 있고 LD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콜레스테롤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러고요, 콜레스테롤을 왜 분비를 하게 되냐면 어머님이 몸이 약하셔가지고 혈관이 약해지고 몸의 신경이 안 좋아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막 분비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어머님 체중을 가지고 계신데 높다고 하면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거꾸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도 아까 어머님처럼 소화력이 떨어지고 안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도 제산제나 억제제를 드시고 계세요. 그러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장 기능이 더 나빠지니까 소화력이 떨어져서 소화를 충분히 못 시키니까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절유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역류가 되는 거예요. 역류되는 부위가 식도 부위만 역류가 되면 식도염이 생기는 거고요. 그것이 더 나이가 들어 자꾸 더 약해져서 더 위로 올라가면 후두염이 생기고 심하면 암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지만 그것이 아, 내가 식생활을 잘못해서 오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 굉장히 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그 부분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럼 콜레스테롤 약도 끊고 역류성 그 이비인후과에서 지금 약을 계속 갖다 먹은데. 예, 저는 이제 어머님한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젊으신 뭐 청취자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분들이 이제 검토를 해보고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있는 글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예를 들어서 오신다고 하면 저는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지 제산제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치료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는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어머님처럼 예를 들어서 몇 년씩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게 되면 다른 이게 또 방법으로 시간 관계상 또 치료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 골드를 드립니다.